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도에서 크게 화제가 됐죠. 박근혜 대통령 오천살인 사건. 담당 PD 저희가 전화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SBS 배정원 PD 인터뷰가 난생 처음이라고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건을 취재하러 이제 두바이에 다녀온 게 벌써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방송을 못 하다가 지난 토요일 다뤘어요. 근데 이 방송 한 편에 두바이 취재를 비롯해서 전체 내용이 다 담겼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닙니까? 좀 두바이에서 취재한 내용 상당히 방대한 내용의 취재였고요. 저희가 한 3박 4일 정도 인터뷰만 했듯이 그 전체 내용의 뭐 절반 정도를 검증한 절반 정도의 내용 정도가 담겼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절반 정도. 근데 이제 취재 후에 보강 취재가 2년 이상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절반밖에 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 취재가 제가 했던 취재 중에 상당히 어려운 취재였어요. 이게 더디게 진행이 됐고요. 그게 꼭 만나야 될 사람을 겨우겨우 찾아가면 이 사람이 죽어 있거나 혹은 행방불명됐거나 취재가 끊기는 거죠. 또 이제 말할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입을 열지 않고 이런 문제로 취재가 참 어렵고 더디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다 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너 그러다가 죽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박용수 씨 이외에 사망한 분이 또 있는데 사고 당일날 이 박용수 씨와 마지막 술자리를 같이 했다고 이제 알려진 분이 황모 씨인데 근데 이분이 이 사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출소를 했어요. 출소가 됐는데 대선 3개월 전쯤에 네. 컵라면을 먹다가 천식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황모 씨가 이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얼마 만에 사망을 한 겁니까? 방송에 안 나왔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아마도 출소하고 처음 먹은 컵라면일 것 같아요. 상당히 얼마 안 됐다는 거죠. 이분이 사실 과거에 천식이 있었냐? 또 아직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분의 죽음 역시 많이 이상하죠. 확인을 더 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주변에 뭐 다른 얘기할 시간 없이 예. 거의 첫 번째 컵라면이라고 보여지는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리고 아마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내용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마지막 부분에 이제 또 한 분의 제보자가 등장했어요. 근데 그 제보자가 또 다른 인물, 그러니까 기존의 사건 파일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인물을 거론하면서 이분 역시 그 사건이 난 직후 행방불명이 된 걸로 얘기를 했는데 이 행방불명된 분이 생전에 했다는 얘기 일부가 보도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사망한 박영철 씨 후배였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제보자에게 전한 얘기는 형을 죽이라고 한다. 누구가 하면서 그 누구가를 음성 변조했는데 그 음성 변조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2년 동안 찾아오던 퍼즐의 거의 마지막 조각인데, 정확하게 보도해야 된다라는 당연 전제 위에서, 방송 직전에 이 제보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좀 더 검증이 필요했어요. 저희가 예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검증을 좀 철저하게 하고 난 뒤에, 보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가리게 됐어요. 그러면 말이죠. 이 사라졌다고 하는 그 행방불명된 분, 그 사망한 박영철 씨의 후배, 그분이 사건 직후에 사라졌다고 했으니까 오늘까지 하면 거의 5년 이상 행방불명된 건데
네. 이 행방불명 되기 전에 이 방송에 등장했던 제보자나 주변에 했던 지금 뭐 누가 형을 죽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처럼 앞으로 보강 취재는 하겠지만 편집 과정에서 생략된 뭐 다른 이야기 더 없습니까? 저희가 정황을 추정해 볼 만한. 다른 얘기들이 물론 있긴 있지만 방송에 다루지 않은 것은 조금 좀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서 이거는 조금 넘어가면 안 될까요?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다음 기회에 뉴스공장하고만 인터뷰하는 거 약속하고 나서. 예. 자, 이건 어때요? 이 사건을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신 게 소위 이제 두바이 취재 때부터인데 네. 이게 이제 보통 살인 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취재 과정에서 혹시 무섭지는 않았어요? 무섭죠. 상당히 무서웠어요. 근데 뭐 경고도 제법 받았고,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면 사실 뭐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대응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뭐 법적이든 무엇이든. 근데 여기에 관련된 분들 그리고 그 배후로 우리가 예상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나한테 어떻게 복수를 할까를 상상해보면 상당히 무서운 상상을 하게 되죠. 잘 안 그랬는데 이 추격전 꿈도 많이 꿨어요. 취재하면서.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추격전. 아니 그 정도로 무서우면 이게 뭐 그렇게까지 사명감을 띠고 할 일도 아니고 사실 두바이 갔다는 것도 다들 몰랐는데 중간에 관두지 그러셨어요. 이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그 이야기가 정말 진실이고 이 사건에 지금 알려진 바가 사실이 아니라면 너무 많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는 꼭 제대로 알려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이 두 분의 죽음, 억울한 죽음이 있죠, 물론. 근데 그 죽음 뒤에 가려졌던 아주 이 추악한 권력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취재를 해서 방송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번 방송이 이 관련 방송으로는 마지막이 아니고 후속 취재도 계속 하실 거죠? 예, 후속 취재는 이미 시작했고요. 마지막에 받았던 그 제보 포함해서 추가로 들어온 제보들에 대한 확인 작업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이게 이제 별도의 특검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보는 생각은 어떠세요? 담당 취재 PD로서? 사실 저희도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 취재를 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를 좀 넘어서 이 사건을 가진 이 특검에서 만약에 이 사건을 재검토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받은 제보 그리고 갖고 있는 정보들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협조할 생각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방송 나가기 전에 네. 누군가와 인터뷰를 한다면 그거는 꼭 뉴스 공장에 하는 걸 알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SBS 배정훈 PD였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얘기 안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뒷얘기가 있으니까 얘기해버릴까요? 단독을.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취재 주변부 이야기로 이 방송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 직전에 마지막 단계 그 편집본. 네네. 그 프로젝트 파일. 이게 SBS 편집 서버에서 삭제됐어요. 어떻게 살렸습니까? 강제 삭제.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삭제돼서 복구를 못했으면 방송이 안 되는 거죠. 초대형 사고죠. 초대형 사고. 그러니까 기술진 역시 누군가에서 강제로 삭제했다. 복구 안 된다.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이 배PD하고 두바이를 같이 간 사람으로서 이 사건 취재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했던 얘기가 백업을 하여라. 사라질 것이다. 반드시 삭제 시도할 것이다. 근데 이제 배PD도 처음에는 이 얘기를 믿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2년간 여러 가지 일을 함께 겪으면서 믿게 됩니다. 이분도. 그래서 남들은 말도 안 된다고 걱정하고 있을 때 혼자서 조용히
지속적으로 별도의 백업을 해둡니다. 배 PD가. 그리고 이제 방송 직전에 편집본이 삭제되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배 PD가 조용히 씩 웃으면서 별도의 백업본을 꺼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배 PD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 진짜로 삭제됐다고. 네. SBS는 저한테 밥을 사야 합니다. 백업을 별도로 해가지고 별도 파일로 항상 들고 있었거든요. 또 한 가지 배종원 PD는 사실 의문의 살인 사건을 많이 다뤘어요 그동안. 근데 의문의 살인 사건을 그동안 많이 다룬 게 이 두바이 사건을 다루기 위한 연습이었다고 평소에 말했던 PD입니다. 무사히 두 번째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취재 완성되기를 제가